예, 안녕하십니까. 브리더스 퀄리티의 학술 고문으로 있는 심용주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주제는 회색 앵무를 번식하는 농장의 이익률 추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일종의 논문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이고 회색 앵무 즉 아프리칸 그레이 패럿의 번식으로 매우 잘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정한 농장 한 곳을 잡아서 디티 다니슨이라고 하는 석사 과정생이 제출한 학위 청구 논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Nutritional and Financial Evaluation of Breeding African Grey Parrot. 아프리카는 그레이 패럿을 브리딩하는 데 있어서의 영양학 및 금융적인 평가가 논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예다니슨이라고 하는 친구고, 자, 논문이 작성된 시점은 2004년입니다. 현재로부터 약 한 15년 정도 전이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논문을 그대로 이제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파이낸셜 이밸루에이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목차에서 챕터 2하고 챕터 2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전체적으로 하우징에 필요한 이제 케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브리딩 페어는 어떻게 잡는지, 피딩은 어떻게 하는지, 노동력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라, 이제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하죠. 그것에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구글 학술 검색에서 논문을 찾고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2로 들어왔습니다. 챕터 2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남아공에 있는 쉐디 스트림 버드 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일종의 농장이죠. 무슨 인공지능 농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대상은 총 300상 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정도 규모의 회색앵무 또는 중형앵무 농장은 존재하지 않죠. 네. 자, 우선은 하우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 비용이라든지 수익 추산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간 시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하우징을 한번 보면은 이제 쉐디 스트림 팜에서는 한 쌍을 수용하기 위해서 0.9, 0.9, 2.7m 또는 1.2, 1.2, 2.4m짜리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대형 앵무새를 사육할 때 가장 기본 사이즈로는 0.9, 0.9, 1800, 1.8m 정도를 쓰기도 하고, 최대로는 1.2, 1.2, 파이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3.6m를 쓰기도 합니다. 종이 어떻게 되냐, 또는 해당 종을 이제 번식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른바 플록 비헤이비어, 집단 거주를 잡거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참고로 이제 현재 브리더스 퀄리티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브리더분들 위해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새장은 0.9, 0.9, 1.8m짜리 케이지가 있기도 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서 선경 망의 굵기는 1.6m이고 망목은 13 곱하기 25mm, 조금 좁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회색앵무의 번식을 위해서는 20 바이 20 이상이거나 또는 25 곱하기 25
저희 지금 이제 브리더스 퀄리티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20 by 40을 사용합니다. 뭐 디테일한 것들은 오늘은 이제 일단 파이낸셜 분석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갖도록 하고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케이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이제 서스펜디드 케이지. 서스펜디드 케이지는 뭐죠? 지상이 있으면 지상으로부터 일정, 보통은 뭐 한 0.7에서 1.2m 정도 이격해서 케이지가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는 형태. 이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죠. 배설물은 밑으로 떨어지고.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가 있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워크인 에이비얼이라고 해서 바로 서 있는 형태. 여기 이제 장단점들이 각각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원하는 케이지를 쓰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현황에서는 서스펜드 케이지가 가장 좋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고 비주얼 베리어 얘기가 나오고 비주얼 베리어는 서로 양쪽에 있는 쌍들이 보지 못하도록 상대방을 하는 것들이고 자, 쭉 넘어가서 실제 이제 앵무새를 사육하고 있는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야외에 있습니다. 야외에 있고 지상으로부터 한 0.8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떨어져 있고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장과 세 장 사이에는 비주얼 베리어가 이렇게 있죠. 하얀색으로 막아져 있고 절망에 들어가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연주로 쭉 새들이 이른바 나래비 세워져 있습니다. 위쪽은 다른 야조가 들어오지 못하고 동시에 새들이 혹시나 탈출했을 경우에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망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를 기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보나마나 이제 100%, 뭐 100%는 아니고 한 90% 정도의 대중들이 아니 이렇게 추운데 남아공은 아프리카니까 따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밖에서 키울 수 있지, 한국은 이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남아공 가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남아공 정말 춥습니다. 왜? 남아공은 남극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거기에 안쪽 시설물입니다. 이건 지금 약 20년 정도 전에 찍은 사진이고 실제로는 한 40년 정도 전에 아마 건립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퇴락한 느낌들이 있는데 실내에 이제 일종의 쉘터 공간도 있는 거죠. 쉘터가 뭐죠? 쉘터는 이제 비바람이나 찬서리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공간이고, 이를테면 야외에서 새를 이제 사육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정도 공간을 나눠서 요 구간은 쉘터로 하고 요 구간은 플라이트 비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기서 놀고 있다가 밤에 추워지게 되면 뭐 0도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쪽으로 새를 불러들여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또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리딩 페어를 어떻게 고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하고 뭐 와일드 커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피딩 시스템 얘기도 나오고 쭉 들어서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딩 코스트 어덜트를 기준으로 자, 한 쌍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 쌍의 앵무새가 보통 100g 정도의 먹이를 먹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제 직접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러하지만 상황들에 따라서 기후가 바뀐다든지 알을 낳는지 어떤지 또는 새끼를 먹이는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먹이의 값은 킬로그램당 대략 1.2 알이 제가 지금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죠. 이제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공의 화폐 단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항상 봐도. 따라서 한 쌍당 약 1.2만큼의 특정 단위의 먹이값이 들어가고 이거를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438만큼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만요. 환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나가서 네이버로 확인을 좀 하고 왔습니다. R은 랜드입니다. 네, 보통 ZAR로 표기하기도 하고 화폐 자체 단위는 R, 랜드라고 합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1랜드는 대략 한 7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438랜드 정도의 먹이 비용이 한 쌍당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먹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펠렛을 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는 옥수수를 삶고, 그다음에 밀이라든지 기타 다른 야채,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선플라워 시드 등등등등등등 기타 서플먼트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인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앵무새의 먹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큰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그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펠렛 중심으로 먹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펠렛을 먹이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조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펠렛을 먹이는 경우보다 레이터 메서드는 뭡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섞어서 먹이는 경우가 더 저렴하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레이버 인텐시브라고 하고 있죠. 즉 노동력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현재의 앵무새 사육의 어떤 기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처럼 펠렛만을 먹이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알을 얼마나 낳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프리칸 그레이 패럿은 암컷이 한 클러치, 한 배에서 3개에서 5개 정도까지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알을 낳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4개의 알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과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실제로 언제 알을 낳을지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쭉 가서 네,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제 버려지는 음식들이 많다, 버려지는 먹이가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 이제 앵무새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면 그다음에 이제 또 먹이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피딩 코스트를 좀 더 정확하게 봤더니, 새끼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피딩 코스트입니다. 살펴봤더니 아프리칸 그레이 새끼를 생후 2주부터 쭉 해가지고 위닝까지 총 12주 가까이 걸리는 기간 동안 이제 새끼를 빼내서 사람이 이제 핸드 피딩하는 경우입니다. 봤더니 대략 2.5에서 2.7kg의 핸드레어링 푸드. 통상 이제 한국에서 이유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유식은 잘못된 용어죠. 네. 정확한 명칭은 핸드 피딩 포뮬러라고 통상 부르고, 여기서는 이제 핸드 웨어링 푸드라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핸드 피딩 포뮬러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40랜드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실제로 앵무새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킬로그램당 40랜드로 봤는데, 지금 국내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핸드피딩 포뮬러들의 가격을 따져 보면 대략 킬로그램당 한 16,000원 정도 도매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마리의 새끼를 생후 2주부터 해서 키워내는데 들어가는 돈은 16,000원 곱하기 넉넉하게 잡아서 2.7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요 금액이 한 마리를 길러내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은 한 배에 대략 4마리 정도가 나온다고 했으니, 물론 4마리가 100%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다시 4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여러분들이 한 배의 새끼를 길러내는데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요 금액은 대략 17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뭐 2,800원입니다만 러프하게 봐서 여기저기 이유할 때 실제 최종적인 이유죠. 정말 이제 실제 이유는 위닝이라고 하는데 위닝 이유하다라는 뜻인데 위닝할 때 들어가는 이런저런 잡다함까지 따졌을 때 네 마리 한 베이를 길러내는데 대략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남아공에서 300성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서 나온 데이터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개의 케이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100개의 케이지를 청소하는데, 뭐 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통 안에 들어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걷어내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돈들을 따져봤을 때, 만약에 노동비가 하루에 100랜드라고 하고, 그러면은 1년에 케이지당 약 1랜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이 뭐 케이지 100개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케이지 하나당 들어가는 노동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주말이나 휴일에 쉬는 사람까지 따지고 보면 여기에 다시 이제 주 5일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대략 뭐 1.4 정도를 하면 되겠죠. 지금 케이지 100개 이를테면 뭐 0.9, 0.9, 1.8 또는 1.2, 1.2 뭐 3.0짜리 케이지라고 했을 때 그 케이지 100개를 다루는 데에는 사실은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한 명을 365일 채용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한 1.5명 정도를 채용하는 셈이 될 거고 사람 이제 이런 일들은 뭐 아주 고도의 못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 200만 원 정도의 급여라고 한다면 1.5명이면 300만 원이고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3,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 사실은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앵무새를 키우는 대부분의 그 소규모 일단 귀농하신 분들이라든지 경우는 직접 하고 가족들을 동원하게 되죠. 뭐 100상까지 갈 일도 없고 일반적으로 20상에서 40상 또는 뭐 50상 이상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중형 앵무들은 그러면 이제 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에 쭉 또 가보겠습니다. 케이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를테면 900, 900, 2700짜리 케이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앵무새를 키울 수 있는 케이지가 없었죠. 자작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자작한 결과들이 앵무새 생육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이랬건 저랬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브리더스 퀄리티에서 준비해서 기획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론칭하려고 있는 케이지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앤아웃 형태 인도어하고 아웃도어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로 따지게 되면 대략 뭐 알통까지 집어넣고 모든 것을 다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케이지 하나당 모든 설비를 다 합쳐서 러프하게 1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들어가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빌딩 코스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1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보시게 되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32쌍으로 벌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번식이 가능한 개체들 한 쌍당 이제 400랜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32쌍을 사게 되면 12만 8천 랜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빌딩은 15,844랜드인데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방식으로 또는 뭐 이미 번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건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럼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케이지는 이렇게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검사가 완전하게 다 끝난 번식용
아프리칸 그레이의 가격은 대략 4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어우, 무슨 뭐 이렇게 비싸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PDD 선의 확장증이죠. 그다음 PBFD 등등등 주요한 4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질병에 대해서 엘라이자나 아니면 PCR을 마친 확실한 개체들의 경우의 가격은 400만 원을 넘어섭니다. 게다가 현재 사이테스 어펜딕스 1이죠. 그럼 이제 400만 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뭐 10쌍이다. 그럼 이제 4천만 원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네, 보겠습니다. 비용 부분. 그럼 동물의 가격이 현재 기준 10쌍이면 4천만 원이 들고 빌딩은 필요 없다. 그냥 야외에서 노지에서 키우셔도 관계없다. 기껏해야 뭐 비닐하우스 완전 개폐형 방식을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케이지는 개체당 100만 원, 쌍당 100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1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이쪽에 1000만 원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거 이제 브링스톤 확보하는 비용이니까 끝났고 토탈 집어넣게 되면 10쌍 기준으로 대략 5천만 원 네, 비용이 발생하고 이제 레이버 부분은 자기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피드 부분은 이제 전체로 따져봤을 때 저희가 펠렛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8,500에서 10,000원 정도. 여기저기 이런저런 것들을 집어넣고 뭐 어쩌고 하면 그냥 킬로그램당 10,000원이라고 보면 되고 하루에 한 쌍이 100g을 먹으니까 열흘이면 1kg를 먹고 365일이면 거기에 36을 곱하면 약 36kg 대략 러프하게 버린 것까지 포함해서 40kg 정도 반은 버립니다. 여기서 40kg 정도를 먹는다고 하면 한 쌍에 앵무새 한 쌍을 먹이는 데 들어가는 돈은 쓰겠습니다. 한 쌍을 먹이는 데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40만 원. 그러면은 10쌍이면은 40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죠. 정도가 들어간다 보면 무리가 없을 거고 이제 10쌍의 경우면 뭐 예를 들어 새끼를 지금 여기는 이제 한 번만 한 번 맞나요? 3, 4, 12 맞네요. 한 번만 번식하는 걸로 했는데 새끼를 3번 번식하는 것으로 했을 때 한 120마리 정도의 새끼가 나오게 되고 120마리 되고 한 마리를 완전히 길러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까 제가 계산을 했었는데 네 대략 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20만 원 곱하기 120만 원 하게 되면 12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새끼의 먹이값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이건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네 얘네가 왜 이러나 이걸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서는 아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네 여기 4,000 1000 그다음에 레이버는 없고 먹이는 400만 원 여기는 1200만 원 그럼 이제 토탈 하게 되면 이쪽이 한 1600만 원 정도 새끼는 120마리를 가정했습니다. 한 쌍당 3번 번식하고 다시 네, 한 배에 평균 4마리가 나온다고 한 거고 그럼 3, 4, 12 곱하기 10쌍 해서 러프하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초기의 비용이 5,000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1,600만 원 정도고 지금 요 논문에서는 전기료를 따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전기료는 뭐 거의 무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도 광열비는 왜냐하면 이제 농업용 전기를 기본적으로 쓰게 되고 농업용 전기라고 했을 때 케이지 하나당 400W짜리 전열기를 붙인다고 하면 4kW 곱하기 24시간 하면은 100kW 곱하기 뭐 겨울에 10일부터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 튼다라고 했을 때 400, 3, 4, 12 하루에 1200kW 정도를 쓰는 거고 1200kW 정도를 농업용 전기를 쓰게 되면 10만 원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그냥 러프하게 무시해도 관계없고 여기에 이제 이런저런 잡다한 비용들까지 포함했을 때 이걸 2,000이라고 하면 운영비는 10쌍 기준으로 한 1년에 2천만 원 새끼가 아주 잘 나왔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 투자 비용은 5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컴 부분을 따져봐야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비용은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5천만 원의 고정비, 그 다음에 2천만 원의 변동비가 발생하고, 여기는 고정, 여기는 변동.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20마리의 새끼가 나오는 것을 근거로 했는데, 요즘 이제 폐쇄경무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17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150만 원이라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120마리지만 저희가 이제 종축으로 빼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할 만한 퀄리티가 안 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한 20% 날리고 100마리만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50만 원 고트 100마리 하면 얼마가 나오죠? 네, 1억 5천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1억 5천이 매출. 그 다음에 비용은 0.2억. 그러면 결론은 연간 11.3억 원의 돈이 나오게 되죠.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디프리시에이션 이런 얘기도 하지만 방금 여기서 아예 디프리시에이션을 해버렸습니다. 감가상각을 여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새끼가 어미를 대체하는 걸로 그럼 약 1.3억 정도가 되고, 우리는 항상 사업 계획을 짤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의 한 70%만 잡는 것이 맞죠. 그럼 1.3억 곱하기 0.7 하면 대략 1억 정도가 나옵니다.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아까 계산의 용이함을 위해서 인건비를 따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본인의 인건비를 따져버린다, 계상한다. 그럼 본인의 인건비가 연간 2,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0.24억이었을 때 이걸 빼주게 되면 실제로는 대략 7천만 원.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비용까지. 그러면은 회색경무 10쌍을 키워서 7천만 원. 그럼 회색경무가 이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36쌍이 되면 여기에다가 3.6을 곱하면 되겠죠. 37에 21 에다가 67에 42, 약 2.5억 원 정도의 이건 이제 순수익입니다. 그걸 얹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희는 방금 이제 뭐 국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초로 제가 한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어떤 프로젝션은 동물 이제 회색생물을 키우는데 발생하는 실제 비용 을 남아공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렇게 번식하지 않고 연간 1회에서 2회만 부모가 자육하도록 한다. 그럼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매출은 줄어들고 비용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간 3회 정도 번식을 유도하는 것이 보통이고, 저는 보통 권유드린 방식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봄하고 초여름에 이루어지는 번식은 저희가 직접 꺼내서 핸드 피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세 번째 이루어지는 번식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체들은 저희가 번식용으로 활용하고, 여기서 나온 개체들은 저희가 이제 애완동물 시장에 판매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라고 일반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앵무새 번식 농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어떤 경제적인 성과나 비용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남아공에서 2004년도에 실제로 나온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앵무새 농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비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한국의 상황과 견주어서 알아보았습니다. 흥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더스 퀄리티의 학술고문 심용주 박사였습니다.